박인국입니다. 네, 저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허드의 그 주택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복지센터에서 여러 주택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저녁 시간 잊지 않으시고 저희 마켓 집 구매 절차와 융자 견적서 이해하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정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 뭐 구매 프로그램이라든가 첫주택 구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렌트 프로그램을 주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구매 프로그램은 그 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어, 이제 나오는 매매가 되고 있는 주택 수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 프로그램도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더 이제 일반 마켓, 일반 마켓에서 집을 구매를 하시는 절차와 그리고 융자 쇼핑을 하실 때 뭐 세네 군데는 보통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예, 쇼핑을 하실 때 어떻게 비교를 융자 견적서라고 그 공식적인 그 렌더라고 하죠. 그 융자 회사들 렌더로부터 받는 그 서류를 융자 견적서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그 선택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아마 가장 큰 구매 액수일 텐데요. 예, 더 저희에게 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고 또 개인에게 맞는 예, 아무리 뭐 좋은 집 그리고 렌더가 뭐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내가 편해야 하잖아요. 그 월 납부액이 편안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가 초기 준비 계획부터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준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 준비 계획부터 집 구매에 이르러서 이제 융자 쇼핑을 하고 더 많이 사전에 더 많이 익힐수록 집 구매 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가격으로 원하는 집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경제 세미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방금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그 주택 상담을 해드리면서 많이 어, 이제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예, 그 컨슈머 파이낸셜 프로텍션 뷰로 소비자 금융 보호국입니다. 나와 있는 이제 로드 맵인데요. 그 집 구매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아직 제가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아직 신용 점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왜냐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성함이 비슷한 성함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의 뭐 크레딧 히스토리라든가 뭐 크레딧 뽑은 기록이 내 기록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점수가 높다면은 점수를 높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시라면은 어, 이제 더 낮은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융자회사에서는 더 낮은 점수,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더 보기 때문에 어, 두 분이시라면은 더 낮은 점수를 봅니다. 한 분만 높아서 될 게 아니라 같이 그 점수를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또 그 융자 이자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 예, 크레딧 점수를 그러니까 같은 같은 조건에 내가 조금 노력해서 크레딧 점수를 높인다면은 더 나은 조건으로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집을 매월 지불할 수 있는 융자 페이먼트와 다운페이 및 클로징비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구매가 예산 금액을 어떻게 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운페이, 에 따라서 어떻게 또 월 페이먼트가 달라지는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뭐 렌더들은 그 그러니까 총수입, 월 총수입, 순수입, 세금 제하고 순수입 말고 세금 제하기 전 세전, 총수입의 50%까지도 이제 뭐 다른 빚이 없다면 50%까지도 지페이먼트로 뭐 융자를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5,000불 소득이라고 하면 2,500불을 그러면은 월 페이먼트로 낼 수 있게 그렇게 집 구매가를 렌더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제하고 그럼 남는 그 생활비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2,500불이라는 집 페이먼트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오직 그 선생님께서 얼마까지 월 페이먼트가 편안하신지,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인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그 스텝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몰기지 옵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몰기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또 이자율을 살펴보고 대출 기관과 이야기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뭐 이 세 스텝을 거치고 나서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프리 퀄리피케이션과 프리 어프루벌이 있는데요. 프리 퀄리피케이션은 뭐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내 조건이 이렇다 하면은 그 렌더 측에서 뭐 이렇게 자격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 그러니까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프리 퀄리피케이션이고요. 프리 어프루벌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어, 더 신빙성이 있는 그 융자를 받을 조건, 이 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융자 승인서입니다. 이거는 모든 내 어, 페이스톱이라든가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다운페이가 들어있는 어카운트 금융의 계좌 그 내역서라든가 모든 걸 제출을 하고 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꼭 그 렌더한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 구매가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그걸 받아서 집이 뭐 내가 원하는 집이 나온다고 이제 뭐 커밍순이 뜨면은 뭐 그걸 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 전에 받아놔도 되고 하지만 이제 그걸 갖고 다섯 번째 단계 이제 집 쇼핑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make an offer, 이제 오퍼, 내가 이제 집을 사겠다는 오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프리 어프루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재정 조건에 대해서 그 셀러가, 이집 판매자, 셀러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조건으로 집어 넣어도, 오퍼를 넣어도 이 사람이 어떤 재정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불리합니다. 프리 어프루벌이 있는 바이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번째 단계로 오퍼를 넣고 그렇지만 첫째 오퍼는 셀러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십시오. 특히 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디맨드가 여기 이쪽 지역은 계속 인구가 몰리고 어,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지금도 그 이자율이 높다고 하는데도 계속 셀러가 유리한 셀러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 계속해서 첫 번째 뭐 오퍼 넣어서 안 될 가능성 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 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예, 시도하시면 언젠가는 내 재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예, 충분히 예, 기회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 compare loan offers. 예, 이제 만약에 오퍼가 수락이 되면 이제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최소 세 대출 기간, 예, 세 렌더한테 융자 견적서를 받고 비교해서 예, 최상의 조건을 이제 예, 찾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 choose the loan offer that's right for you. 예, 그래서 이제 다 비교해 보고, 예, 저희가 오늘 샘플 그 융자 견적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비교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인지 아무래도 이자율이 낮은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뭐 다른 또 숨어져 있는 다른 어, 그런 그 컨디션들은 없는지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렌더한테 예, proceed 앞으로 이제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알리는 겁니다. 그건 뭐 구두상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예, 알리면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또 이제 클로징 할 때까지 여러 렌더가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또 서류를 이것저것 예,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클로징 준비를 하시고 또 여덟 번째로 클로징 서비스, 예, 클로징 이제 마감, 예, 이제 그 클로징은 사인을 하는 날입니다. 예. 클로징 때까지 뭐 여러 서비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융자 견적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집 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이트릴이라든가 예, 제가 뭐곧 디테일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그 기간 이 18번째 단계에서는 예,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비교를 해서 가장 또 저렴한 예, 이득이 되는 그 서비스들을 알아보고 비교하고 이제 선택을 해서 예,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몇백 불, 뭐 차이가, 예, 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시면, 몇백 불이면은 조그만 레노베이션도 할 수 있는, 예, 돈입니다. 뭐, 디시워셔를 하나 뭐, 400불, 500불이면 바꿀 수 있는 돈이고, 아니면, 뭐, 라이딩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파실 때, 뭐, 나중에 집 밸류를 높이는데, 예, 라이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비용입니다. 내가 조금만 발품을 팔아서 비교를 하고, 하면, 절약을 해서 다른 내 집에 더 나중에 집을 팔 때 또 그만큼 돌아오잖아요. 예, 더 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쇼핑을 안 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잃게 되는 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그냥 잃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알면 예, 잃게 되지 않고 더 나중에 득이 되는 예,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예, 클로징. 예, 이제 모든 클로징 서류를 이제 검토하고 마지막에 예, 클로징 디스클로저라고 CD, 예, 클로징 디스클로저 CD라고 마지막 이제 모든 그 거래 액수와 디테일한 바이어하고 셀러 측도 예, 이제 셀러 측 얼마 내는지 셀러가 또 얼마를 이제 가져가는지 모든 디테일한 액수가 예, 나오게 되는데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 그리고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제 클로징 날짜 클로징에 가셔서 사인하고 예, 이제 키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조금 더 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크레딧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딧 체크는 뭐 집을 사시거나 안 사시거나 해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예, 비교를
비교가 아니라 체크를 하시고, 예, 체크를 하시고, 요즘은 굉장히, 프로드, 사기, 예, 스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예, 내 소셜 넘버로, 그리고 우리 정보가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소셜로 뭐 크레딧을 예, 뽑았는지, 예, 뭐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annualcreditreportcom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무료로 크레딧 히스토리를 다 뽑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크레딧 점수는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딧 칼마라는 뭐 무료 사이트도 있지만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도 예, 많이 서비스로 크레딧 점수를 어느 때라도 볼 수 있게 예, 그 서비스 그 앱 안에 예, 그런 기능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평가 기관 요세 군데에서 그 렌더들도 다 이제 크레딧 조회를 합니다. 예, 트랜스유니언, 예, 에코팩스, 익스페리언 요 세 군데인데요. 익스페리언에는 무료로 무료로 지금 뭐 사인업 하시고 본인 확인,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예, 답변하시고 네, 크레딧 점수와 네, 크레딧 히스토리 조회를 언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체크를 해서 예, 크레딧 점수를 올려놓으시는 게 뭐 700점 이상으로 올려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융자를 뭐 자동차 융자도 그렇고 예, 집 융자도 그렇고 받으실 때 조금만 노력하셔서 받아 놓으시면 예,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세이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 몰기지 융자 이제 계산, 예, purchase budget, 예, 구매가 예산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예, 저는 뭐 렌더들 웹사이트에도 다 이 구매가 예산과 월 납부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지만, 예, 저는 구글 몰기지 calculator 쓰시면은 요렇게 바로 예, purchase budget 보이시죠? purchase budget이 있고 그 옆에는 monthly payment 월 납부에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 가정의 소득, 예, 이 구매 예산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예, 먼저 소득, 예, 중요하죠. 연소득. 그리고 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빚이 많다면, 뭐, 자동차 페이먼트가 700불, 뭐, 크레딧 카드 값이 300불, 뭐, 학자금 값이 500, 어, 빚이 높으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낮아집니다. 예, 그 구매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다운페이를 또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요 세 박자가 예, 잘 맞아야 합니다. 인컴, 그리고 빚, 예, 매달 꼭 납부해야 되는 빚들, 그리고 다운페이, 예, 세이빙 하셔서 거기서 얼마나 이제 다운페이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크레딧 점수죠. 한번 여기 이렇게 숫자를 넣어 보셔서, 내, 아니면 우리 가족의, 예, 지금 경제 상황으로 얼마 정도의 구매, 그 집 구매가가 나오는지 한번 계속, 예, 플레이, 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글쎄요, 가족 뭐 두 분이서 보통 뭐 버시면은 뭐 7만 불, 8만 불도 넣을 수 있겠는데요. 뭐 한 7만 불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들리 대시 차 페이먼트가 250불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페이 여기 뭐 6만 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옆에 purchase budget 예, 집 구매가가 27만 2,800불 나옵니다. 요즘 요런 거는 콘도 방 하나, 예, 두 개 정도 뭐 가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근데 크레딧 점수가 이제 요건 700불대로, 700점대로 좀 그래도, 예, 안정적인데요. 600 한번 뭐, 아, 20점으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또 예, 할 수 있는 구매가가 낮아집니다. 한번 빚을 청산해 보겠습니다. 빚을 계속 빨리빨리 갚으셔갖고 이제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면 예, 구매가가 뭐 28만 7천 불로 예, 높아집니다.
아니면 인컴이 높아지셨어요? 인컴이 높아지셔서 10만 불이 되셨어요. 10만 불이 되셨다 하면은 이제 47만 7천 불로 예, 확 높아집니다. 예, 인컴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빚이 주는 거, 뭐 다운페이, 세이빙을 늘리셔서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뭐 다운페이 8만 불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불 위의 집도 이제 가능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계획을 잡을 때, 뭐 프리 어프루벌은 요 액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원하시는 집이 나왔을 때 그 집이 요즘에는 어, 여기 위에 edit tax and fee가 있죠. 여기 이제 세금과 그리고 콘도 피, 예, 콘도 좀 집값이 낮은 거는 콘도가 이제 좀 많은데요. 이제 콘도 피가 들어가면 또 이 집값이 확 내려갑니다. 예, 구매가가요. 왜냐하면 그 액수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집 그 페이먼트로 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퍼티 텍스는 여기 좀 많이 잡혀 있긴 한데요. 이거 뭐 글쎄요. 콘도 두 개라고 하면은 뭐 원하시고 지금까지 뭐 레드핀이나 진로에서 뭐 관심이 있으셔서 본 집들 이 세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글쎄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4천 불 정도 됐나요? 그리고 홈 인슈런스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죠. 천 이 정도는 아니고 콘도 같은 경우는 뭐 한 3, 400불 정도? 집은 또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뭐 한 400불로. 그리고 내 보험, 지금 보험 뭐 자동차, 뭐 콘도 뭐 보험이라든가 뭐 렌터 보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거기에 같이 추가로 하면은 더 좀 저렴하게 또 집보험도 예, 집보험도 어, 보험료도 예, 더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치면요. 그리고 프라이빗 모르기지 인슈런스. 예, 이거는 다운페이를 20% 미만 하시게 되면 이제 렌더, 그 대출 회사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 PMI라고 하죠. 예, 이 약자로 PMI는 이제 다운페이를 20%, 그 집값의 20% 미만으로 하시게 되면은 예, 대출 회사, 예, 렌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만약 융자 페이먼트를 못 하시는 경우에 이제 융자 회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렌더를 위한 융자 보험을 선생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 매달. 그게 뭐, 그 융자 금액에, 뭐 좀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뭐, 0.5%에서 보통 1.5% 이렇게 되는데, 뭐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빌리신 융자 금액에. 예.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20% 이상 하시면 좋지만, 그때까지 계속 뭐 렌트비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PMI, 예, 이 보험을 내는 게 낫다. 어, 준비가 되셨으면, 예, 그렇겠죠. 계속 렌트비를 내시는 것보다는요. 렌트비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리고 홈오너스 아까 그 보험, 콘도 보험. 죄송합니다. 그 콘도피입니다. 그 보통 요즘에 이게 상당히 좀 액수가 많죠. 뭐 좀 저렴한 게 300불, 뭐 보통 뭐 400불, 500불 어떤 곳은 굉장히 저렴한 곳인데도 600불, 700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뭐 레드핀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지역에 어느 정도 콘도피가 어느 정도 했는지 아니면 HOA, 예,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 피가 얼마 정도 했는지 그래서 한 400불로 집어넣어 볼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아까 50만 불 넘었던 게 예, 49만 불대로 떨어집니다. 예, 저것 콘도비 요 비용들도 다 이제 월 페이먼트, 그 하우징 페이먼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비해서 이제 그 이런 하우징 페이먼트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서 예, 그 금액가가 달라집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어 보시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께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nthly payment 월 납부액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지금 요 49만 불로 한번 제가 monthly payment를 아까 49만 불에 다운페이를 8만 불을 한다고 하면요. 론을 41만 불 빌리는 거죠. 그러면 41만 불, 그리고 30년 고정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가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한 달 전에 비해서 또 0.5% 정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0.5% 변한 게, 올라간 게 얼마나 이 30년 동안 얼마의 이자를 내시게 되는지 또 한번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다 또 세금과 모든 다른 또뭐 콘도비라든가 이걸 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49만 불이라고 하면 다운페이 좀 많이 해서 8만 불, 2만 불로 해볼까요? 2만 불, 다운페이 2만 불, 30년 고정 이자율,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 700에서 719.42, 프로퍼티 텍스 이 정도로 높을 것 같지는 49만 불 집이 될까요? 한 4,500불? 1년에 4,500불 넣고 홈 인슈런스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400불에서 500불 예, 또 50불. 그리고 아까 PMI 그 렌더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그 보험료 또 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1.5%그 빌리신 금액에 아니면 뭐 2.5% 얼마나 빌리셨는지 그리고 그것도 크레딧 점수 그리고 얼마나 융자 그 그 밸류 가치액에 비해서 융자를 또 얼마나 내셨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또 콘도피라든가 HOF 뭐 400, 글쎄요, 한 300, 400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틀리 페이먼트가 굉장히 높네요. 네, 4,425불이 나옵니다. 다운페이를 한 5만 불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래도 4,000불 정도로 나옵니다. 크레딧 점수를 760점으로 올리면 3,941불. 예. 근데 이게 뭐 30년이니까요. 이것도 굉장한 또 예, 몇만 불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우리 집,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 얼마까지 집까지 구매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매달 페이먼트는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어, 살펴보시고 계획을 롱텀 계획입니다.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죠. 롱텀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에도 넣었지만 몰기지 융자를 계산하실 때는 뭐 프리 어프로버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을 때는 렌더 측에서 뭐 손도비도 100불 그리고 이게 뭐 조금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셨을 때 레드핀이나 뭐 진로나 이렇게 보시고 저 정도 집은 좀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가시는 집들 한번 그 집들의 프로퍼티 저기 세금이라든가 집 세금 카운티마다 뭐 좀 다 다른데요. 세금이라든가 그 집의 뭐 콘도비 그 렌더들이 선생님께서 만약 프리 어프로버를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집을 신청하실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의 그 리스팅, 보통은 이제 집 그런 사이트에 뜬 리스팅을 달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리스팅에 세금도 나와 있고, 뭐 콘도 피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상세한, 그 피라든가 그런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리스팅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 어프루버, 그 융자 승인서를 예, 저기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요. 요런 것도 다 넣으셔야지 나중에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프리 어프루버를 랜더가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뭐 조금 잡아서 어, 50만 불집이 가능하다,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거기 이제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으셨는데 막상 어떤 집이 나와서 어 50만 불집을 이제 오퍼를 넣으려고 갔는데 가서 뭐 계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랜더한테 이제 론 에스티메이트, 융자 견적서를 받은 거는 내 경제 상황으로 50만 불은 안 되고 48만 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 디테일한 상황들을 안 넣으면요. 서프라이즈가 없게 계산하실 때 이런 것도 다 넣으셔서 구매가를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정말 마음에 다 준비가 되셨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고, 어, 그러면 오퍼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셀러한테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고 오퍼를 넣어야 되는데요. 내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집은 다른 사람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붙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액수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뭐 아까 49만 불짜리 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49만 불로 집어넣는 게 셀러가 어, 조,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뭐 50만 불이라든가 그러니까 조금 더 불러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오퍼는 그 액수 얼마나 넣을지. 그렇지만 어, 아까 그렇게 계산을 해 보셔서 내가 월 페이먼트가 편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 페이먼트가 높으면 집, 어, 하우스 푸어이라고 하는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게 되죠. 너무 부담되는, 집 그 가격을, 어, 사셨다면요. 월 페이먼트 납부하시느라고 어, 다른 생활비, 여유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만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페이먼트가 얼마여야지 편안한지는요. 렌더는 가장 맥스로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또 융자를 받아야지만 또 렌더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거는 결정하시는 거고, 아까 계산하는 걸 많이 한번 그 사용을 해 보시고 계산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를 넣을 때는 오퍼 액수 얼마나 넣을지 49만 불의 집이 나왔는데 49만 불로 넣을지 뭐 40,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이제 부동산 업자 그 리얼터들은 이런 걸 그 내고를 잘 해준다고 하잖아요. 오퍼를 액수를 얼마 정도 넣으면 좋을지, 경쟁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오퍼가 지금 들어온 게 뭐 몇 개나 되는지, 뭐 몇 개 안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조금 높여서 아니면 그대로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뭐 5개, 6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데드라인이 있죠. 보통은 데드라인 안에 들어온 오퍼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가장 좋은 오퍼를 고르겠죠. 근데 선생님 오퍼가 이런 조건부 계약, 이제 컨틴전시라고 이제 이게 또 들어갑니다. 오퍼에는 이제 컨틴전시가 들어가는데요. 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집을 사는 거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파기가 되고 계약금 이제 어니스트 머니인데요. 어니스트 머니 계약금은 내가 다시 돌려받고 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를 걸지 않고 만약에 어, 뭐 여기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컨틴전시는 홈 인스펙션, 집 그 인스펙션을 해서 상태가 뭐 이제 마음에 이제
드는 집 상태이면은 이제 사겠다. 그리고 appraisal 이거는 이제 주택 감정입니다. 이제 comes 그러니까 compare 하는 거죠. comes로 많이 봅니다. 집 주변 집 비슷한 집이 어느 정도에 팔렸는지 예, 에 따라서 이제 또 오퍼도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택 감정도 이거는 독립된 감정사가 이제 와서 보는 건데요. 음, 주택 감정이 어, 지금까지 49만 불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49만 불 예를 들겠습니다. 49만 불로 오퍼를 넣었는데 이제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를 그렇게 안 나오면 주택 검정가가 그 밸류 가치죠. 이 집의 가치 어, 어, 주택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오면은 계약을 렌더 아니 집 주인이랑 내고를 해서 집 구매 그 집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깰 수 있는 겁니다. 그 계약금을 다시 받고 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여기에는 기간이 보통은 다 들어갑니다. 어, 홈 인스펙션 같은 경우는 뭐 2, 3일. 왜냐면 그게 굉장히 제일 빨리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은 뭐 2, 3일 안에 인스펙션을 해서 어, 이제 정말 큰 화자가 있거나 하면은 어, 이제 계약을 깨고 뭐 그럼 셀러는 다른 그 다음 오퍼가 들어온 거에 또 그 저기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이제 홈 인스펙션에서 아니면 뭐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레딧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고칠 테니까 크레딧을 그래서 이렇게 홈 인스펙션을 하고 이제 내고를 하게 되는데 셀러들이 뭐 홈 인스펙션은 조금 좀 꺼려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문제 좀, 까다로운 바이어 같은 경우, 뭐, 작은 것도 뭐 크레딧 달라고 할 수 있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고, 해서 요즘은 셀러가 유리하잖아요. 바이어가 훨씬 많기 때문에,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빼고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주택 감정도, 어, 주택 감정이 얼마 나오든 상관없이 내가 이 집을 사겠다 하고 주택 감정 컨틴전시도 없이 오퍼를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이낸싱 융자를 받아야 되는 내가 이 집에 뭐 49만 불짜리 에 대해서 뭐 2만 불 다운페이하고 나머지 47만 불은 융자를 받아야지만 이 집을 사겠다. 아니면은 깰 수 있는 깰 수 있는 조건. 근데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컨티전시가 없는 게 가장 이제 유리한 오퍼가 되겠죠. 가장 마음에 드는 오퍼겠죠. 어, 그렇지만 오퍼를 넣으실 때 아무리 경쟁이 붙는다고 해도 어, 주택 감정이 낮게 나오면 만약에 아까 49만 불짜리 집이 뭐 47만 불로 나왔습니다. 그럼 47만 불에 대해서 이제 렌더가 선생님께서 다운페이 얼마 하시고 그쪽에서 융자를 해줘 47만 불에 대해 융자를 진행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럼 2만 불은 선생님께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컨틴전시가 없이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조심해서 넣어야 될 게 컨틴전시인데요. 어니스트 머니도 이제 그 아까 계약금도 보통은 뭐 집값의 1%에서 3%를 계약금으로 이제 겁니다. 어, 이제 오퍼가 받아들여지면요. 근데 이제 그 계약금도 굉장히 1%로 낮게 또 넣고 그리고 융자 이 파이낸싱 컨틴전시 기간도 뭐 21일, 3주잖아요. 3주 동안 만약에 융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건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셀러 측에서는 또 굉장히 어, 좋은 오퍼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어, 만약에 선생님께서 융자를 받을 융자를 받을 어, 게 확실하다면은 이 컨틴전시를 안 넣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지 않다면은 예, 넣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어쨌든 요 컨틴전시를 어, 넣지 않고 계약이 들어가서 오퍼가 들어가서 이제 계약이 됐을 때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어떤 상황 때문에 계약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이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니까요. 그래서 3% 계약금이 더 유리하겠죠. 1%보다는 뭐 49만 불, 뭐 50만 불에 대한 1%면 5천 불이고 거의 5천 불, 뭐 5천 불 계약금 걸고 어, 융자 컨틴전시 기간을 21일로 예, 넣은 사람과 융자 계약금을 15,000불 걸고 융자 컨틴전시를 뭐, 어, 뭐 14일 아니면 뭐 7일 이렇게 짧게 건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더 확실하고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트롱한 오퍼가 될 수 있겠죠. 타이틀 밑에 타이틀 소유권 그러니까 집 그 소유권이 깨끗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조건부라고 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예, 제가 밑에 넣었는데요. 오퍼가 넣을 때는 홈 인스펙션, 예, 그리고 주택 감정, 그리고 융자 컨틴전시가 제일 예,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제일 주요 컨틴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제 경쟁이 붙으면 이제 셀러가 너무 터무니없는 오퍼는 그냥 리젝트, 예, 그냥 거절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좀 괜찮다 하면은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카운터 오퍼를 넣습니다. 이거는 주택 감정을 만약에 뭐 차액 만불은 뭐 내가 내겠다. 주택 감정이 48만 불로 나온다면 내가 49만 불짜리 집을 만불은 내가 어, 아웃 오브 파켓으로 내겠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2만 불까지는 어, 차액을 내겠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2만 불로 했는데 뭐 어, 예, 카운터 오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높이는 거죠. 뭐 다른 집에서 50만 불 오퍼를 넣었는데 좀 높이지 않겠느냐고, 예, 이제 집 구매가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또 카운터 오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을 해서 가장 좋은 예, 오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오퍼를 넣는 거는 이제 시간이 홈 인스펙션 뭐 2, 3일 뭐 주택 감정 뭐 14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뭐 주말이고 일요일 저녁이고 뭐 휴일이고 할러데이고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예, 리얼 이스테이트 그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은 예, 주말이고 없죠. 그냥 그 오퍼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 네. 어, 계속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음, 그 오퍼 넣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오퍼 컨틴전시, 예, 조건부 계약을 날짜를 어떻게 넣는지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오퍼가 예, 스트롱한 오퍼가 될 수 있도록 예, 넣는 것이 뭐 능력 있으신 그 부동산 업자들은 잘 가이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에 컨틴전시가 있다는 것 예,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경쟁이 붙어서 홈 인스펙션도 안 하시고 주택 감정 너무 확실 나는 당연히 그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변 뭐 주택 팔리는 걸로 봤을 때 캄스라고 하는데요. 봤을 때 이 집은 충분히 그 가격으로는 그 가치, 예, 감정이 그 가격으로 나올 것 같다. 확신이 드시면은 이 컨틴전스를 안 넣으시는 분들 뭐 계십니다. 그렇지만 홈 인스펙션을 안 하실 거면은 저는 홈 워런티.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구매를 해서 이사를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홈 워런티 보험이죠. 예, 어떤 뭐 기기라든가 뭐 하수구 뭐 시스템 뭐 히팅 뭐 예, AC 뭐 그런 시스템들이 고장 나거나 뭐 했을 때
보험, 그 워런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험을. 그거는 셀러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셀러 마켓이라서 만약에 어, 요구하기가 힘들다면 예, 내가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이어가 만약 홈 인스펙션을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안 하실 거라고 결정을 하시면 예, 홈 워런티는 저는 꼭 하시기를 드립니다. 그 집이 모르니까요. 예. 물론 홈 인스펙션은 저는 예, 해야 해야 되겠 해야 하는 게 예, 좋지만 마켓 상황이 예, 그렇다면요. 홈 워런티라는 보험도 예,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퍼가 들어가서 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내 오퍼가 스트롱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셀러가 억셉트 받아들이고 이제 저 일요일 저녁 밤에도 뭐 사인할 수 있습니다. 사인한 어, 이제 바이어가 사인하고 셀러가 사인한 그게 그 시점부터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예, 5일 안에 보통 계약금을 뭐 개인 수표라든가 아니면 와이어 그 돈을 이제 은행에서 와이어로 보내는 5일 안에는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이제 그게 다 들어갑니다. 에스크로우는 셀러의 어카운트도 아니고 바이어의 어카운트도 아니고 제3자 중간 홀드해 놓는 겁니다. 이제 클로징 될 때까지 다 그 돈들이 다 이제 분배가 되기까지 중간 그 어카운트에 홀드돼 있는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5일 안에 이제 그 내시면은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들은 겁니다. 이게 꼭 이 기간이 이렇게 꼭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인스펙션도 이제 구매자가 오더를 합니다. 어, 예, 한 300불, 400불, 이렇게 되죠. 인스펙션 비용도.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은 하셔서 어떤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손실이 골치 아픈 집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인스펙션 하셔서, 어, 그 3, 400불을 잃게 되더라도 몇십만 원, 몇십만 불 잃는 것보다는, 몇백 불 잃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오더해서 보통은 뭐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 어, 인스펙션을 하고, 만약 그게 뭐 이제 뭐 내고가 안 된다면 그때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 아직 안 냈다면 그냥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인스펙션 컨틴전스를 넣으셨다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펙션도 통과되고 뭐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뭐 크레딧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크레딧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집값을 조금 깎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가 돼서 인스펙션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융자 견적서를 받아서 어, 보통은 뭐 세 군데, 네 군데 렌더들이 많잖아요. 다 내 재정 상황을 다 이제 오픈하시고 내 크레딧 점수 그쪽에서 다 조회하고 해서 또 서류 제출을 하고 이자율이 어디가 가장 좋은지 한번 비교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자율을 그러니까 잠그는 거죠. 락을 거실지 아니면 뭐 리스크를 거실지 위험을 거는 겁니다. 안 걸면은 지금 한 달 전쯤에 비해서 또 이자율이 0.5% 정도 확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또 어, 굉장히 몇만 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시는 돈이. 그래서 그냥 차라리 거시는 게 나을지 그 이자율을 동결시키는 겁니다. 클로징 때까지 뭐 30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계약서 집어넣을 때 언제 클로징을 할지는 뭐 30일 후, 어떤 경우는 뭐 60일 후도 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리얼터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언제가 좋을지 이제 협상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셀러
뭐 셀러가 이제 집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집을 구할 때까지 렌트를 또 렌트백이라고 하는데요. 렌트백을 주기도 합니다. 클로징 다음에 뭐 한 달간은 뭐 렌트비를 주든 뭐 무료든 렌트를 이제 살 수 있게 어, 하는 또 조건으로 오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60일이 되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예, 클로징 기간까지, 예, 클로징까지 보통 뭐 30일 아니면 뭐 45일까지 그 락을 이자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이자율로 그 날짜, 예, 그 신청한 날짜입니다. 보통 그 융자를 신청한 날짜의 이자율, 예, 로 락을 거는 겁니다. 변동이 없게. 만약에 않는, 걸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율로 그 락을 걸고 나서, 나중에 이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아쉽겠죠? 예. 이 높은 이자율보다 예, 더 낮게 되면, 그러면, 플로트 다운? 예, 뭐, 플로트 하면 둥둥 떠다니는 건데, 플로트 다운이라는 또, 한 번 그렇게 낮아진 이자율로, 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플로 다운이라는 것도 보통은 뭐 수수료를 또 얼마 냅니다. 그거를 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또 플로 다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거를 만약에 안 사신다고 하면 지금 예, 그때 융자 신청하신 그 날짜 예, 이자로 클로징까지 예, 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 기간이 클로징이 너무 길어져서 익스파이어 된다. 이제 이자율 동결시켜 놓은 그 기간이 지나간다 하면은 더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예, 수수료를 예, 굉장히 다 돈인 것 같습니다. 예, 돈 내고 또 살 수 있습니다. 또 연장시키는 걸요, 이자율을. 근데 이자율을 동결을 안 놓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자율이 막 이렇게 솟구친다.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위험을 거는 거죠. 예, 하여튼 그 거는 것과 안 거는 게 예, 어떤 선생님께서 감당을 하실 수 있을지 예, 음, 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가 예, 뭐한 일주일 뒤에 뭐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택 감정을 오더를 합니다. 이건 렌더의 아무의 영향이 가면 안 됩니다. 이 주택 감정은 정말 독립된, 감정사가, 주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예, 거래가 됐던 주택들, 보고 이 집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또 렌더도 거기에 맞춰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의견도 뭐 제3자 영향 없이 그 독립적인 감정사가 예,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렌더가 이제 오더를 해서 그 감정 비용은 또 셀러가 되죠. 뭐이 당시에 낼 수도 있고 한 500불, 600불 예, 정도 됩니다.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로징 때 낼 수도 있는데요. 그 주택 감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옆에 제가 콘도인 경우는 이제 어, 콘도 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콘도의 어떤 규정들, 뭐 콘도가 얼마의 운영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콘도에 살면서 지금 셀러가 어떤 뭐 콘도 규정들을 위반한 게 없는지 그런 콘도 닭이 나오는데요. 어, 만약에 뭐 인스펙션 아까 컨틴전시 조건부 계약 걸고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계약을 깰 수 없죠. 인스펙션으로. 그리고 뭐 주택 감정이 또 충분히 나왔어요. 주택 감정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충족이 그 컨틴전시 아까 조건부 건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이제 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콤보 닭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 콘도 닭이 나온 다음에 3일 안에는 깰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 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나 그런 거 없이요.
콘도인 경우는 3일 동안 콘도 닭을 뭐 앞으로 어떤 뭐 스페셜한 뭐 프로젝트가 있어서 콘도에서 뭐 콘도비를 올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3일 안에 뭐 다른 아까 조건부 계약 컨틴전시와 상관없이 콘도 다 받으시고 3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지금 인스펙션, 뭐 론도 원하시는 이제 론으로 융자 그 회사로 선택을 하시고 주택 감정도 잘 나오고 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클로징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클로징 때까지 이제 여러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집 소유권입니다. 집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렌더 타이틀 보험이 있고요.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의 타이틀 인슈런스는 옵션입니다.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때 초기에만 집을 살 때만 이제 드는 건데 만약에 뭐 이제 집을 사시고 들어갔는데 타이틀에 누가 린을 걸어 뭐 이렇게 담보 뭐 컨트랙터 뭐 어떤 그 전에 이 집 공사한 사람이 뭐 공사비를 못 받아서 이 집에다가 어떤 담보를 걸어놨다든가 그러니까 린을 걸어놨다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안 내서 어떤 어디서 뭐 린을 걸어 그런 걸로부터 뭐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보통은 타이틀 그 소유권이 깨끗한지 이제 타이틀 회사에서 클로징 때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틀 서치에서 안 나온 그런 린이 걸린 경우라든가 어, 그런 예상치 못한 것들에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타이틀 인슈런스를 이제 바이어가 사놨다면 이제 그 보험에서 이런 린을 이제 다른 이제 그 판사의 명령서라든가 어떤 이런 그 린을 걸어놓은 걸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험에서 피해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렌더 타이틀 인슈런스도 이제 바이어가 내고요. 그리고 바이어의 타이틀 인슈런스도 이제 그 구매자의 집 소유권을 보호하는 보험료도 옵션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들이 이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비교를 안 하시면 렌더가 그냥 뭐 렌더랑 연결된 그런 타이틀 보험을 이제 들어놓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비교를 안 하면은 이제 렌더 타이틀 보험, 그러니까 렌더가 이제 그냥 연결해 놓은 그런 타이틀 보험료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몇백 불.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스탠다드 보험이면 뭐 충분하지만 어떤 데는 더 높은 아주 프리미엄 아주 좋은 보험으로 아주 세세하게 뭐 다 이렇게 그 커버가 세세하게 돼 있는 뭐 인핸스드 뭐 그 보험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서 뭐 몇백 불도 더 높은 게 들어가 있다던가 예. 뭐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아시고 뭐 아주 프리미엄 보험을 드는 걸 원하시면은 괜찮지만 모르고 나는 스탠다드면은 충분한데 렌더가 그냥 그 완전히 프리미엄 굉장히 좋은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뭐 또 몇백 불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고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홈 오너즈 인슈런스도 이제 사고가 났다든가 집에 사시면서 홈 오너즈 인슈런스는 보통 렌더가 요구를 합니다. required로 요구를 하는 보험인데요. 그 보험도 이제 비교를 하셔서 뭐 지금 현재 어떤 선생님께서 뭐 차보험이나 뭐 이런 거 들어있다면, 그 같이 이제 그 보험으로 같이 들으면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고, 그것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100불, 200불 차이가 날 수 있죠. 이게 다 합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레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고 그냥 돈을 내는 것보다 내가 알고, 어, 알고,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내 집에 투자할 수 있다면, 훨씬, 이득이겠죠. 그리고 다 서비스도 쇼핑하셨고, 그러면 이제 원한다고 이제 클로징 회사에다가 타이틀 인슈런스는 이걸로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알릴 수 있습니다. 이제 클로징 회사가 이제 정해지고, 어, 클로징 회사한테 이런 이런 서비스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선생님께서 쇼핑하신 것까지 다 아까 그 클로징 디스클로저 마감 공개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액수들 다 나오고 어 이제 클로징 최소 클로징 마감 이제 서류 사인하시는 클로징 3일 전에는 이 클로징 디스클로저 마감 공개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류가 없는지, 뭐 내 예상하고 다른 금액은 없는지, 그리고 렌더한테 융자, 뭐 이자율, 뭐 그게 다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 자, 확인을 하시고 예, 3일 전에는 만약 오류가 있다면은 정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다 괜찮다. 그 클로징 마감 공개서도 다 예상했던 대로고 다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클로징 바로 전에 마지막 워크트루 마지막 점검하는 그 집에 한 번 더 이제 가보는 겁니다. 내가 처음 했던 그 집, 과 뭐 상태가 다 같은지, 뭐 다른 뭐 서프라이즈는 없는지, 클로징 바로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어, 그 부동산 그 중개인과 함께 방문해서 예, 마지막 이제 워크스루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징에 마감 클로징에 가셔서 아까 마감 공개서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있던 캐시 투 클로징 그 클로징 날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 얼마를 이제 셀러가 내야 되는 죄송합니다. 바이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액수를 뭐 그때는 와이어로 미리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캐시얼스 책입니다. 은행에서 이거는 현금과 같은 현금 수표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서류에 이제 사인하시고 굉장히 많은 서류인데 이제 뭐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완납을 하는 거죠. 와이어로 먼저 돈이 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현금 수표를 가지고 완납을 하시고 열세를 그때 받는 겁니다. 아니면 렌트를 그 셀러한테 렌트를 주기로 했다. 뭐 30일 아니면 뭐 60일까지. 보통은 60일까지입니다. 렌더가 60일 이상은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60일 그 렌트백, 렌트백을 준다고 해도 그날 클로징에 열쇠 하나는 받습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클로징에서 그 집의 열쇠는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경제 재정, 그 융자이겠는데요. 그 융자는 어떤 그 옵션들이 있는지 많이 아시는 걸 텐데, 그냥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융자 기간은 보통 30년이 많죠. 고정 융자 고정 기간입니다. 30년 아니면 15년 아니면 20년 뭐 플렉서블하게 렌더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년이 많죠. 근데 이제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는 덜 내시게 되지만 월 페이먼트는 높습니다. 어, 그렇겠죠? 그 30년 낼 거를 뭐 20년 동안 낸다든가 15년 낸다면 월 페이먼트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것도 아까 그 계산하는 계산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이 있고 변동 이자율이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은 위험성이 낮습니다. 똑같기 때문에요. 계속 그냥 30년 동안 똑같은 액수, 뭐 세금 조금 올라가고 콘도비나 뭐 HOA 좀 올라가겠지만 그 외에 랜더한테 내는 거는 어, 고정적입니다. 고정 이자율은 이제 좀더
변동 이자율에 비해서 좀 높은 이자율인데요. 그렇지만 변동 이자율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게 예, 뭐 그것 그 캡이 있지만 지금 이자율에서 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이기 때문에 이게 확확 예, 먼들리 그 저기 월 페이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예, 어, 내 재정 상태가 어, 정말 이게 캡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안정적이어야 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은 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더 낮은 이자율입니다. 이 변동 이자율은. 그렇지만 그 후에 마켓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됩니다. 많이 들으셨던 ARM, 예, ARM 그 Adjustable Rate Mortgage인데요. 줄여서 이거 예를 들어서 예, 5-1 ARM 이렇게 적힌 건 5년 동안 고정입니다. 좀 낮은 이자율로 그렇지만 그 후에 1년마다 이자율이 예, 변동합니다. 캡이 있지만 캡 그 안에서도 예,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어, 예, 어, 이런 예, 이자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융자 타입은 예, 컨벤셔널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융자이긴 합니다. 그 크레딧 620점 이상부터 보통은 FHA, 뭐 FHA 론 많이 들으셔서 FHA 론이 또 연방주택관리국에서 보증하는 융자 프로그램이라서 더 좋다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컨벤셔널 그냥 일반 융자가 더 저렴합니다. 어, 그 20% 다운페이, 예, 집값의 20% 미만으로 하시게 되면 아까 몰기지 보험을 뭐 0.5에서 1.95%, 뭐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몰기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FHA 론도 어, 예, 보증하는 융자 프로그램이고 뭐 크레딧 점수가 더 낮은 분들이 여기 드실 수 있는 융자인데요. 크레딧 580점 이상은 이제 3.5%만 다운을 하셔도 되고 하지만, 어, 그리고 580점 이하다 하면 10%, 주택값의 10%는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렌더가 이거는 뭐 보증을 하는 융자지, 렌더마다 이제 그냥 보통 렌더들이 이제 주는 건데 규정은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것도 또 몰기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집 살 때 원금의 그 원금, 예, 예, 빌리는 금액의 1.75%를 내시고 플러스 연간 또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융자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크레딧 점수가 낮은 분들은 예, 이 보험도 그 융자 프로그램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연간 예, 몰기지 보험료를 뭐 0.45%에서 1.05%까지 예,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VA, 예, 그 연방 제향군인회, 예, 그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미군 가족들을 위해서 제로, 예, 다운페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USDA, 저기 이렇게 교외 지역, 중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예, 농무부, 이제 농촌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도 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 교외 지역에 이제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그 농무부에서 이제 보증하는 융자 프로그램이고요. 이것도 제로 다운페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융자 타입들이 있습니다. 네, 컨벤셔널 론이 가장 저렴하고 뭐 교외나 아니면 교외 지역으로 나가시지 예, 않는다면 예, 어, 그 일반 융자가 가장 저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FHA 론하고 그냥 일반 예, 컨벤셔널 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차트인데요. 예, 580점 이상 되셔야 되고 일반 융자는 620점 이상 되셔야 되고요. 다운페이는 일반은 뭐 3%부터 예,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FHA는 3.5%. 그렇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 FHA는 이렇게 보험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컨벤셔널
예, 일반 보험은 노 인슈런스. 그러니까 20% 이상 다운페이 하시면 안 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 밸류의 20%까지 채웠으면은 내가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까지 내셨다면은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그 보험은 없어지지만, 20%까지 내셨으면 그때는 이제 그 보험료를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예, 이거지 이해하고. 융자 신청에 예, 필요한 정보들과 서류들. 보통 지난 30일간의 페이스톱, 예, 그 W2 받으시는 분들은 페이스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W2 지난 2년간, 그리고 세금 보고서 지난 2년간. 그렇지만 조회하는 거는 세금 트랜스크립트라고 조회하는 거 3년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달치 은행 내역서, 그리고 다운페이 증빙 서류들, 어디에서 이 다운페이가 오는지, 그런 은행들 그 내역서를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세세한, 정말 선생님의 모든 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낱낱이 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융자를 이 많은 액수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예,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고 정보를 또 요구를 하고 하는데요. 만약 기프트 머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이 출처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예, 까다롭게 확인을 합니다. 어, 만약에 W2가 아니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자영업, 1099을 받으시는 컨트랙터 분이시다. 그럼 무조건 예, 세금 보고는 2년 하시고, 컨트랙터 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좀 세금 보고를 보통은 이제 컨트랙터 분들은 W2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총 소득이 들어가지만 전에 총소득이 들어가지만 컨트랙터 분들은 이제 세금 뗀 게 아니라 비용,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비용을 제한 네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잘 버시는 분인데도 그 비즈니스 경비를 많이 제하고 이제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은 뭐 아주 연소득이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계산기에서 봤잖아요. 순소득이 꽤 잡히면은 예, 집 구매가가 얼마 안 나오겠죠. 예, 본인께서는 뭐 수입이 많다고 막 그러시지만 세금 보고를 비즈니스 경비를 많이 제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하신 금액이 낮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99을 받으시는 예, 그 컨트랙터 분이시나 프리랜서 분이시라면은 집을 구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예, 세금 보고를 이제 비즈니스 경비 제한은 네트 순소득을 보고하실 때 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치를 세금 보고를 보고 그 전 것도 3년까지도 예, 보니까요. 신분증, 예, 소셜 번호 물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레딧 조회한다는 예, 동의도 받고요. 예, 만약 이름이 변경됐다, 미국에 오셔서 그럼 변경에 대한 서류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우징 카운셀링 뭐 상담 받으셨는지에 대한 또 확인도 받고요. 이거는 그 렌더가 무슨 다운페이나 클로징 뭐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은 예,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음, 네, 요렇게 시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요게 샘플 론 견적서입니다. 예, 아까 금융보호 보호국에서 예, 이제 그 금융 네,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 굉장히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 요 위에 선생님 성함 그리고 이 세일 금액이 즉 구매가 예, 세일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기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은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거 주소와 예, 선생님 성함 이런 거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몇 년 고정 예, 이자율인지 30년 예, 융자고 예, fixed rate 예, 요 fixed rate입니다. 고정 이자율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아까 일반 융자 컨벤셔널입니다. FHA나 VA 아까 대양 군인의 그 론이 아니라 이건 일반 예, 저기 론인지 그리고 rate lock 이걸 잘 보셔야 되겠죠. rate lock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거시고 싶으신지 그 이자율을 동결을 시키고 싶으신지 안 걸고 싶으신지는 선생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안 걸려 있다면 랜더한테 걸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 커뮤니케이트를 해서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걸려 있다면 걸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인지 요 기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론 액수 얼마 빌리는지 예, 론 액수 그리고 인트레스트 레이트 예, 얼마죠? 굉장히 좋은 인트레스트 레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클로징 다음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예, 노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안 바뀌고 왜냐하면 아까 락을 예, 걸어놨고 이건 고정 이자율이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그 원금과 이자가 예, 금액이 예,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기 또 확인하실 게 에스크로 아까 에스크로라고 은행 랜더 어카운트가 아니고 넷 어카운트도 아닌 제3 어카운트에 이렇게 세금과 그리고 집 보험 그러니까 그 홈오너즈 인슈런스 요런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체크가 돼 있는 거는 그 에스크로 어카운트 랜더가 그 매달 월 납부액에 그 저기 받아서 그 월 페이먼트를 받아서 그 에스크로에 넣어서 한 번에 랜더가 되는 겁니다. 텍스 세금과 예, 집 보험료와 이런 거를 내니까요. 어떤 게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지 예, 이것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클로징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액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클로징 때 현금 얼마가 이제 그 바이어가 얼마를 갖고 와야 되는지 예상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 예상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나중에 또 쇼핑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감 공개서에 그 파이널 마지막 액수는 그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포인트 예, 지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예, 포인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1포인트를 사시면은 이제 빌리신 융자 금액의 1%를 내는 겁니다. 먼저 내고 이자를 0.25% 예, 보통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0.25% 이자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이제 이자가 높을 때는 이렇게 포인트를 사서 이자를 낮출 수가 있고, 이자가 낮다 그러면은 랜더 크레딧을 줘서, 이제 그걸 클로징 비에 넣고, 이자를 조금 높이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융자를 받는데 어떤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가 뭐 텍스, 어프레이저, 아까 감정, 예, 요런 거는 쇼핑을 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shop.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밑에 you can shop, 예, 뭐 패스트 인스펙션, 여기 타이틀 인슈런스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예,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 보험, 예, 홈 오너즈 인슈런스 타이틀 팔러시 이렇게 예상가가 나오고요. 디파짓 한 금액 그리고 클로징 때 얼마를 갖고 오셔야 되는지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계산기가 이제 포인트를 사셔야 될지 안 사셔야 될지 만약에 포인트를 지금 산다면은 이게 언제까지 요게 이득이 되려 포인트 산 게
이득이 되려면 언제까지 이 집에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재융자. 예, 재융자는 어, 받은 지금 현재 융자를 다 완납을 하고 새로 융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산 게 만약에 지금 포인트를 사시고 뭐 한 5년, 6년은 살아야지만 그게 이제 본전을 뽑는다고 하면 5년, 6년 안에 그 안에 재융자를 또 하시게 되면 손실인 겁니다. 포인트 사신 게. 예.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또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 어마운트 액수를 이렇게 넣고요. 한 40만 불, 그리고 론 기간이 30년, 그 지금 레이시 뭐한 6.5라고 하겠습니다. 넘 포인트를 만약 2포인트를 사신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자율이 6%로 낮아집니다. 예, 그러면은 break even period. 이 집에 5년 하고 한 달은 사셔야지만 이 포인트를 낸 금액이 어, 네, 그 이분하게 되는 겁니다. 어, 그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를 사신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집을 파신다든가 아니면은 재융자를 해서 새로 융자를 뽑는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주고 몇천 불 또 쓰신 게 이제 손실인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계산도 예,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자를 또 얼마나 내는지 론 어마운트가 40만 불을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 론 기간이 30년입니다. 예, 그리고 인트레스트가 6.5라고 뭐 지금 현재 예, 이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40만 불 40만 불 돈을 빌렸는데 6.5%의 이자율로 토탈 선생님께서 이자를 내는 거는 51만 불이 됩니다. 예,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 나중에 4.5%로 낮춰진다. 그러면은 32만 9천 불 정도로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 재융자를 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자율이 높을 때 사신 분들도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토탈 인트레스트가 낮게 내게 되니까 엄청난 차이죠. 1% 차이도 엄청납니다. 4.5%와 5% 차이는 좀 전에 4.5%는 32만 불이었는데요. 예, 5%는 37만 불입니다. 예, 몇만 불의 차이니까, 예, 인트레스트가, 그,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액. 근데 뭐, 이자율이 높게 받으셨다고 해도, 추가로 내가 한 달에 200불씩 더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몰기지를 뭐, 30만 불을 받으신다? 근데 내가 한 달에 200불씩 더 낼 수 있다. 네, 예, 하면은 그 스케줄 원래 30년 동안 그냥 월 페이먼트만 냈다면은 64만 6천 불을 내시게 되는데요. 200불씩 더 낸다고 하면 56만 2,900불을 내시게 됩니다. 예, 이건 토탈입니다. 원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면 훨씬 많이 그 이자 내는 게 훨씬 많이 줄기 때문에 예, 어, 이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예, 문의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포인트를 산 경우 이자율을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확실하지 않다. 지금 뭐 내가 재융자를 언제 할지, 집을 언제 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제로 포인트를 안 사시고 그냥 지금 이자율로 예, 어,
예,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렌더 크레딧은 어, 이자율을 오히려 높이는 겁니다. 예전에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렇게 렌더 크레딧을 받아서 이자율을 더 높게 받고 그 렌더 크레딧으로 클로징비를 더 추가를 시키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뭐 모르시고 이자율을 좀 더 높게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렌더 크레딧이 그냥 크레딧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탈 인트레스트가 얼마나 내는지 그 원금 빌링 금액의 여기는 뭐 한 70%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아까 3.89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6.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 빌링 금액의 100%가 넘습니다. 뭐 120%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 융자를 다들 고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뭐 레이페이먼트는 그 피가 얼마인지 또 리파이낸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이제 재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 만약 재융자를 받으시면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페이오프 페널티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집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길잡이, 예, 아까 저도 잘 쓰는 웹사이트인데요. 소비자 금융보호국 웹사이트 많이 한번, 시간이 되실 때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택국, 버지니아 주택국에 또, 어, 그 교육, 예, 교육이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 시에 말씀드리는 거, 안정된 가정 경제를 위한 팁, 예, 어, 그 비상자금, 어, 이제 우리가 그 미래, 뭐 실직이나 비즈니스 불황, 질병 등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그 최소 내 기본 생활비, 그 뭐 융자 만약 페이먼트가 있다면 아니면 렌트 페이먼트가 있다면 플러스 생활비, 기본 생활비를 적어도 3개월치, 6개월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개월치는 항상 기본 생활비로 비축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 경제 쇼크에서 벗어나기가 그래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없으신 경우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항상 비상자금은 어딘가 뭐 세이빙이나 뭐 이자율이 높은 뭐 세이빙에 넣어놓으시고 그거는 다운페이로도 쓰시면은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상자금은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비상자금은 예, 그 항상 보유를 해 놓으시기를 경제 쇼크에서 어,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항상 짜시고 모든 지출금, 뭐 부부시라면 함께 지출금을 나열해서 현재 그 정확하게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있는지 계산하고 저축 가능액을 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축 가능하다 싶으면 그거는 어, 그 저축을 해놓고 나머지 금액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외식을 줄이시든 식비를 줄이시든 하셔서 그 저축 예산은 항상 짜신 거는 그 계획대로 세이브를 하시면서 뭐 다운페이를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컴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중요하잖아요. 인컴이 높아도 지출이 높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니드, 필요한 거 위주로, 원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없애시거나 낮추시고, 줄이시고, 니드 베이스드로 생활을 하시기를 항상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유혹이 많지만 클릭하지도 말고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니드 베이스드로 그 생활하셔서 다운페이나 뭐 세이빙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주택법은 항상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그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출신국,
종교, 성별, 가족 상태, 장애에 근거해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지켜지고 있는 법인데요. 뭐, 부동산, 우리가 주택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인 집을 사실 때, 아니면 렌더들, 대출 기간, 아니면 보험, 아까 주택 감정사, 이런 경우, 그 콘도 그 협회,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컨트랙터, 뭐 정부 기관 다 포함됩니다. 저런 어떤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반으로 차별을 겪으셨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항상 어, 그거를 이제 그 컴플레인을 거셔서 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 감정상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되는 독립적으로 감정을 해야 되는 그 감정사가 어떤 그 유색 인종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감정가를 굉장히 주변 그 주택보다 더 낮게 감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그러면 그 융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그래서 수를 했습니다. 수를 해서 그 굉장히 서천 불 정도의 그 벌금을 물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차별을 겪으셨다면은 불평을 수를 하셔서 더 공정한 저희가 그 주택을 어, 그래서 사는데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사는데 더 공정하게 저희 때나 그리고 저희 후손 때를 위해서 그 신고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질문인데 지금 많이 여기서 설명이 됐습니다. 앞쪽에서. 그리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또 첫 주택 구매자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훨씬 자주 세미나 진행하니까요. 그때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고, 모기지 받으시려면 뭐 크레딧 점수뿐만 아니고, 어, 다운 페이먼트, 그리고 페이스톱 모두 다 중요하죠. 하나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다 여기 제가 다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사전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미나 조금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복지센터에서 뭐 렌트 프로그램, 또 정부 구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니면 주위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한인복지센터는 계속해서 저희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뭐 남아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등록하실 때 저기 보신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기 질문했는데요. 네네, 선생님. 아까 저기 챗박스에다가 메시지를